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99명 발생을 했습니다. 화요일 발표 확진자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정부는 지금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위험도를 전국은 높음으로 평가했고요.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일상 회복까지 중단하는 비상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확진자 수는 2,000명대 중반, 후반, 3,000명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치가 굉장히 많아서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자 수의 증가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적은 수는 아닙니다. 예. 지금은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적은 수가 나오는데 네. 전일에 비해서는 128명 줄여서 2,699명이지만 예, 지난주에 하루 평균을 보면은 3,053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예. 그 이전 주에 2,300명이니까 하루 평균 74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폭도 상당히 큰 것이지만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문제는 위중증 환율과 사망률인데요. 위중증 환자가 지난주에 516.5명인데 이전 주에 477.4명. 39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한 주에, 네. 하루에 평균. 또 사망자도 27명. 이전 주에 7명, 이전 주보다 7명이나 늘어났는데 이 사망자하고 위중증 환자하고는 사실은 같이 합쳐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위중증이 있다가 사망하시는데요. 예. 최근의 경우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코호트 격리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대기하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은 중환자실 가보시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달에만 470명이 사망하셨어요. 아직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이 지난달에도 361명이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1월 달에 508명이 사망한 이후에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6월 이후는 계속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의 8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 하루에 2,174명이 발생해서 이전 주 대비 27%가 늘어났습니다. 예. 결국은 10월 이후부터는 수도권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확진자 비율도. 더구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1인데다가 중환자실도 83%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위기 상황은 상당히 우려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제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거 보면 그 전주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일단은 일상회복 2주 차에는 이제 수도권 5개 단계로 더 나눴을 때 수도권은 이제 중간이었고요.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2단계씩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중간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리가 된다라고 보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수도권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서킷 브레이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까지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확인이 되는 것이고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3,500명을 아마 넘어설 것이다. 역대 최다 확진자 숫자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일상 회복을 할 때 이제 확진자 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또는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이제 버텨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위중증 환자입니다. 네. 이제 비수도권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높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역 당국도 굉장히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간 평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62%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그리고 병상의 확보 수도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77%가 평균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7.5%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대비 약 10% 가깝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접종자가 약 2.3배 정도 확진율이 훨씬 더 높고 또 위중증 확률도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저 백신 접종을 빠르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중환자실에서 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위중증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기저질환이나 다른 것 때문에 추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사실상 일반 병상으로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담 병상이 계속해서 포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에 위중증 전담 병상을 전체로 몰아놓고 그렇다 보면은 한 병상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두세 개 정도는 좀 더 나눠서 볼 수 있다. 근데 예.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체육관을 선택할 것인지, 예. 어떤 병원이 연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의료 인력을 또 파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뭐 다양하게 개진할 수 있지만 또 받아들여서 또 시행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백신 접종률을 정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인접한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으로 또 옮기는 이런 방안, 다양한 방안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수도권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면 지금 매우 높은 최고 단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획 발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기 환자만 해도 900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대기 환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재택 치료를 할 만한 그 환자 분류가 됐다면 또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재택이라든지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환자들 중에 또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돌파 감염에 의해서 갑자기 나빠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빨리 치료 병상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요양병원 중에 치료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병상 확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중증 환자 중에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릴 수가 있지만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은 바로 비어있는 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방역 강화를 좀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 메시지의 전달이죠. 지금 어떤 메시지냐 하면은 실제로 강화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인 경우 10명이 모임이 되고 있는데 4명까지는 미접종이라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걸 한두 명 정도로 줄인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지만 예.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는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든지 분명히 취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예. 일반 병상 부족이라는 것은 아까 체육관 말씀하셨지만 위중증 환자를 사실 체육관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여러 번 보여줬다시피 갑자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면서 전담병원 정도는 어느 정도 대규모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위급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것도 플랜 B로 좀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